정말 임시 방편일 뿐이죠. 언발의 오줌 누기죠, 진짜 이건. 본격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죠.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과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최근 0.5% 추가 인하한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함께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변동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4년 이때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이 고정이고 조금 옅은 파란색이 변동이에요. 그래서 2014년 이 당시에는 고정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2016년 이때는 비슷해졌죠. 그리고 2018년 후반으로 가면서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당시 변동금리가 확 떨어졌죠. 그리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021년, 2022년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많이 저렴해서 이때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경우 변동금리를 많이 이용하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2년 조금 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변동금리는 계속 상승했지만 고정금리는 5%대까지 올라갔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함께 내려가고 있는 듯 하지만 변동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고정금리는 살짝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점진적인 인하를 하겠다고 말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의 말처럼 4% 초반이나 후반에 금리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4%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4% 초반이면 코비드 상황 전으로 돌아간 것과 비슷하죠. 자,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더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금리가 4%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한 4%까지 내려갔다고 볼게요. 그리고 6%대 이자로 모기지를 받았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20% 다운페이 해서 80만 불 모기지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요. 그리고 6%였을 때와 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0년으로 하고요. 했을 때 여기 보시면 monthly payment는 4,758불입니다. 그런데 이걸 4%를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3,800불 정도 되죠. 거의 1,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와 6%는 차이가 크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먼슬리 1,000불이니까 80만 불을 빌렸을 때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움직이는 데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데도 더 용이해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운페이가 20%가 되지 않아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이어들이 2024년 12월 15일부터는 기존 25년에서 30년 상황으로 상환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15일이죠. 다운페이가 20%가 안 됐을 때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나 새로운 콘도나 하우스를 분양받는 경우에 기존 25년에서 3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80만 불을 빌린다는 가정하에서 이자율을 4%로 25년에서 30년으로 상환을 늘리면 먼슬리 페이먼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80만 불 4% 25년 상환 했을 때 먼슬리 페이먼트가 4,208불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환기간 30년으로 바꿨더니 먼슬리 페이먼트가 3,804불이 되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80만 불 빌렸을 때 상환기간을 5년 늘려준 것 뿐인데 먼슬리 페이먼트가 400불 감소하는 거죠. 이 역시 모기지 받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재고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최근 10년 중에서 현재 가장 높은 재고량을 보이고 있는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의 모습을 이제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늘색이 액티브 리스팅입니다. 재고예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2024년 이후로 가장 높죠. 그나마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피크를 찍었고 그 이후 확 떨어졌다가 지금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는 지난 5년 동안의 콘도 유형과 콘도 유형이 아닌 주택의 판매량 변화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게 콘도 유형, 밑에는 콘도가 아닌 주택의 경우인데 그래프가 비슷하죠, 지금. 그래프의 추세가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다면 콘도 유형의 경우는 2000년도에 판매량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콘도가 아닌 주택 같은 경우는 이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콘도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2021년도가 2020년보다 더 높았습니다. 판매량이. 그런데 콘도가 아닌 경우에는 2022년 이후 2021년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 점 빼고는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콘도가 아닌 주택 유형으로 크게 한번 보면은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을 지나 2021년에 접어들면서 아직 판매량이 높기는 하지만 추세선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2020년도에는 그래프가 이상하죠. 자, 1월 달에 올라갔다가 4월에 내려갔다가 확 올라가죠. 코비드 상황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에는 자, 겨울 시장이 지나고 봄 시장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죠. 그리고 가을 시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확 줄어들긴 했지만 2021년 이후 2022년도 봄 시장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때는 여름 시장에 살짝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요. 2023년에는 봄 시장이 늦게 시작하죠. 그리고 하락하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봄 시장이 완만하게 시작했다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2023년, 2022년 이전 2년보다 이게 판매량이 가을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을 지나면서 주택시장이 계속 조정이 됐죠. 그리고 최근 10월에 들어서서는 2024년 봄 시장에 거래량이 높았던 시기로 되돌아간 듯하죠. 2024년 봄 시장에 활발했던 거래량에 근접했죠. 그래서 판매량만 가지고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3년의 추세선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얄 리페지에서 2025년 주택가격 예측을 Return to Stability라고 안정기로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봐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들과 지난 11월 주택거래 현황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근 지속된 3년 동안의 주택시장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최고점이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바이어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지만 큰 문제는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경제 불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나 추가 주택 가격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저렴해지고 주택 가격도 아직 비싸긴 하지만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생계가 우선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클라이언트 분 같은 경우는 50만 불 넘게 다운페이가 있는데도 주택 구입을 미루셨어요.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50%, 60% 다운페이가 있는데도 내 집 마련을 보류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세금 공제가 얼마 전에 시작됐죠. 이제 내년 초에는 정부의 선심성 현금 지급도 여기에 추가될 거고요. 뭐 반짝하고 경기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임시 방편일 뿐이죠. 언발의 오줌 누기죠, 진짜 이건. 그래서 이런 반짝 경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전 총재는 캐나다가 이미 경제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까 하다가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제 킵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될 이제 수많은 정책들이 캐나다 주택 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여기에 한없이 상승하고 있는 부채도 매번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코비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돈풀기를 했고 이제 이 돈풀기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한동안 급격하게 올렸죠. 그리고 이젠 급격하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택시장은 아직도 침체되어 있지만 다소 안정되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비드 상황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의 모든 결과들이 한꺼번에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이시죠. 둘 다 무서워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집값은 오를 것 같은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불황이 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아무리 선택을 미뤄도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확인하고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